장사는 상권이 7에서 8할 정도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지만 따라할 수 없는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이야기는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은 돼지고기, 닭고기로 1, 2차 코스를 소개할 텐데 그냥 믿고 가셔도 좋은 곳들입니다. 지금 소개할 두 곳은 연제구가 아니라 부산 어디에 갖다 놔도 결국에는 장사가 잘 됐을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하지만 알려줘. 첫 번째, 부산 최고의 갈매기살. 자, 반짝이 여러분, 첫 번째 집을 찾아가는 중인데 식당이 있는 곳의 위치가 동래구 수안동, 연제구 연산동과 거제동이 맞물리는 곳입니다. 몇 개월 전 반가운 소식을 듣고 저는 벌써 네 번째 찾게 됐습니다. 바로 유명 갈매기살입니다. 근 3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착한 가격으로 사랑받았던 아리랑 반점이 사라지고 제가 부산에서 가장 좋아하는 돼지고기집인 수영 유명 갈매기살의 분점이 생겼습니다. 유명 갈매기살은 고기의 질도 넘사벽인데 가격도 여전히 130g에 8,000원이라 역시는 역시다 싶었습니다. 갈매기살은 이렇게 무조건 좋은 숯에서 구워 먹을 때 그 맛이 극대화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유의 포 갈매기살을 보니 시원한 소맥 한잔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갈매기살은 돼지고기 횡격막근으로 소고기의 안창살 부위에 해당합니다. 내장을 받치고 있는 부위라서 공기 접촉이 일어나면 금방 색깔이 변하기 때문에 이렇게 선도를 유지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부위이기도 합니다. 유명 갈매기살 본점의 사장님과 대화를 한 적이 몇 번 있어서 분점이 생겼다는 사실이 놀라웠는데 알고 보니 사장님의 사촌형이었습니다. 사장님의 성격상 절대 대충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시다시피 본점은 예약하지 않으면 절대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갈매기살을 좋아하는 분들께는 희소식일 수밖에 없습니다. 수태형을 충분히 입혀서 너무 오래 굽지 않고 한 점 입에 가져가 보면 진한 육향과 감칠맛에 본점뿐 아니라 분점을 와도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이 한 점에 유명 갈매기살의 20년 내공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근막을 붙여서 파는 것도 많지만 여긴 일일이 제거하고 포를 떠서 줍니다. 거기에 가격마저 부산 최저가 수준이고 좋은 숯을 사용하기 때문에 소금에 콕콕 찍어서 먹어보면 값비싼 한우도 생각나지 않을 정도로 진한 육향을 느껴볼 수 있습니다. 제 채널에 본점은 이미 영상으로 소개를 했었는데 오늘 분점을 소개하는 것은 본점과 비교해도 그 맛의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갈매기살집이 있다는 건 그 동네의 축복입니다. 저는 여길 벌써 4번이나 다녀왔지만 대충 눈치를 보니 여기도 이미 주말에는 예약을 해야 먹을 수 있는 눈치였습니다. 그나마 아직은 평일에 예약 없이 가도 되는 것 같은데 갈매기살 맛을 보니 아마도 곧 본점처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음식이든 제대로 된 곳에서 맛을 보는 게 중요한데 만약 갈매기살을 한 번도 드시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저는 꼭 유명 갈매기살에서 시작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보통 여기로 오면 된장찌개도 꼭 시키고 고기도 혼자 3인분 이상 먹게 되지만 이날은 일행들에게 또 다른 맛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기서 멈췄습니다. 두 번째, 기가 막힌 닭내장탕. 자, 반짝이 여러분, 두 번째 찾아갈 집은 걸어서 7분 거리에 있습니다. 저는 닭곱창집 하면 70년 노포의 문현동 하만집이 떠오르기도 한데 닭내장탕집은 이곳이 떠오릅니다. 혹시 닭내장탕집을 추천해주고 싶은 곳이 있으면 꼭 댓글로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젠 거의 다 왔습니다. 바로 강원감자탕입니다. 여기도 20년이 넘는 역사가 있는 곳이고 상호처럼 감자탕이 가장 인기가 많은 곳이지만 저는 여길 가면 꼭 시켜먹는 메뉴가 따로 있습니다. 한 발을 벗고 들어가니 다행히 자리가 있어서 바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강원감자탕도 걸핏하면 만석이 되기 일쑤기에 운이 좋았다 싶습니다. 메뉴판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여긴 닭도리탕과 닭내장탕 반반으로 주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그걸로 시키는 편입니다. 강원감자탕의 오랜 단골분들께서 매운 두루치기에 소주 한 잔도 그리워하실 텐데 아쉽게도 더 이상 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이면 닭도리탕과 닭내장탕 반반을 섞은 이 국물 맛이 생각나기 마련입니다. 근데 여기는 졸이면 이게 더 맛있어. 국물이 넉넉한 닭내장탕이지만 졸이면 졸일수록 그 맛은 훨씬 농축되고 감칠맛이 진해집니다. 국물이 넉넉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가 싶지만 이렇게 당면도 꽤나 넉넉하게 넣어줬기 때문에 당면이 국물을 빨아들이게 되고 닭도 미리 어느 정도 익혀서 나오기 때문에 기다림의 시간은 생각보다 길진 않습니다.
닭을 넣고 닭의 내장을 같이 넣고 끓이면 아무래도 국물의 맛은 살짝 꼬릿하면서도 보통의 닭도리탕보단 그 맛이 훨씬 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한 국물을 흠뻑 빨아들인 당면을 한 움큼씩 덜고 그 위로 국물을 끼얹어서 각자의 앞접시에 배분합니다. 1분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의 국물 요리엔 당면이 많이 사용되지만 술과 함께 먹을 땐 아마도 이 국물을 빨아들인 당면의 맛을 웬만하면 이기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비가 오는 날에 이 당면을 흡입하고 소주 한잔하면 그냥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강원 감자탕은 그나마 닭내장을 종류별로 넣어주는 편입니다. 이거 뭐게? 은행. 은행 이거 틀 리가 없다. 이게 뭐게? 큰 은행입니다. 맞춰봐. 은행같이 큰 은행입니다, 형님. 친구가 은행 같아 보인다고 해서 웃음이 났지만 이건 다름 아닌 부하지 못한 알, 그러니까 닭알이라고 불리는 녀석입니다. 닭알을 먹어보면 어떤 느낌이냐면 식감은 마치 흰자 같고 맛은 노른자 같아서 좀 희한합니다. 원래 닭내장탕은 다양한 부속 부위를 먹는 맛이 있어줘야 됩니다. 이젠 국물이 어느 정도 쫄아들었으니 본격적으로 퍼서 닭내장탕을 즐겨볼 텐데 바로 지금 타이밍이 가장 설레는 순간이기도 합니다. 과거에 탕이나 볶음으로 흔했던 염통부터 하나 먹어봅니다. 그건 닭알집이라고 불리는 닭의 난간이지 싶은데 소곱창 속에 소화액인 곶과 같은 부스럼이 들어있어서 맛있습니다. 서걱 탱탱한 똥집도 한 점 먹어주고 닭똥집 이전에 연결된 부위도 집어봅니다. 이 부위는 식감이 아주 쫄깃해서 어쩌면 제일 닭곱창스럽다고 볼 수 있어서 소주 안주로는 그만입니다. 다양한 식감을 즐길 수 있는 닭의 내장을 집어먹는 매력은 드셔보시지 않으면 모르실 겁니다. 포슬한 감자를 먹고 있으니 살짝 기름지면서 감칠맛도 있고 내장의 풍미도 들어있는 국물은 예전에 비하면 훨씬 덜 과격한 맛이지만 지금 시대엔 이 정도가 최적의 맛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맛있게 푹 익혀진 닭고기가 주연인 것 같지만 꼬들하고 살짝 꼬릿한 내장을 먹다 보면 어느 부위가 주연인지 살짝 헷갈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긴 아무리 배가 불러도 볶음밥은 반드시 드셔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메인 음식을 먹고 난 후 남은 양념에 비벼먹는 볶음밥 중에는 꼼장어 볶음밥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닭내장탕, 닭도리탕 반반 메뉴를 먹고 나서 먹는 이곳의 볶음밥도 만만치 않습니다. 닭의 여러 부위에서 흘러나온 맛과 입맛을 돋구는 양념 덕택일 텐데 이렇게 꼭 닭내장 부위도 하나씩 올려가면서 먹으면 그야말로 별미로 탈바꿈됩니다. 강원 감자탕은 흔한 이야기지만 한 번도 오지 않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올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저는 이미 그렇게 되었습니다. 부산 그 알려주고 싶지 않은 진짜 맛을 찾아서 떠나볼까. 햇살 가득 머금은 숨은 맛집 혼자만 알기엔 너무 아까워. 하지만 알려줌.